유용하고 쓸만하고 바른 건강 정보를 쉽게 전해드리는 닥터 김 건강 TV. 안녕하세요. 인사드립니다. 내과 전문의 김주영입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회 마지막 때 예고드리기를 오늘의 주제는 코로나 완전 정복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이제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확실히 알려면 우선 바이러스가 뭔지 그것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이 시간을 공부를 하시면 여러분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알아야 할 모든 것,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마스터하게 됩니다. 9회 말까지 가려면 아직 멀었는데, 그동안 우리가 듣게 될 모든 정보, 또 의사들이나 전문가들이 하는 말들, 뉴스 이런 것들을 들으실 때 아하, 저게 저것이었구나 알게 되니까 아주 의미 있게 이해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보여드리는 그림 중에 몇 개만 이렇게 뇌리에 박혀 놓으시면 여러분이 앞으로 바이러스에 대해서 무슨 말씀을 들으시든지 이제 다 이해를 쉽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많은 분들이 이 미생물의 대표적인 바이러스와 박테리아, 세균을 어떤 때는 혼동을 하세요. 여기 보면은 박테리아는 세균, 또 바이러스가 있고, 균자 돌림의 모든 것들, 대장균, 배렴균, 유산균 하는 것들이 박테리아죠. 바이러스는 그것이 일으키는 그 질병에 따라서 혹은 종류에 따라 독감 바이러스, 간염 바이러스, herpes 바이러스, 그다음에 유명한 에이즈 바이러스 이런 것들이 있고요. 크기는 아주 크게 차이가 나죠. 이 세균은 바이러스에 의하면 아주 거인입니다. 마이크로미터로 나타내는 게 편하죠. 마이크로미터는 밀리미터의 1000분의 1입니다. 바이러스는 그것보다 훨씬 작아서 나노미터 단위로 표현하는 게 편합니다. 나노미터는 마이크로미터의 1000분의 1이죠. 그래서 이 박테리아는 그 광학 현미경으로 보이고요. 사람 눈으로. 그 다음에 바이러스는 그걸로 보이지 않아서 전자 현미경으로 이제 사진을 찍어야 하지요. 그 다음에 박테리아를 치료하는 약은 항생제라고 합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어려서부터 하던 마이싱 하던 거. 항생제는 박테리아 세균을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의사한테 가서 내가 감기 들였으니까 마이싱 주세요. 이 감기는 이 바이러스가 일으키는 거니까 이게 말이 안 되죠. 제가 대학 다닐 때까지만 해도 이 바이러스를 죽인 약은 없다고 배웠는데, 그 이후에 바이러스를 죽이는 약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것들은 항생제라고 안 하고 항바이러스제라 그러죠. 뭐 독감약, 그다음에 특별히 간염약들 좋은 것들이 많이 나왔죠. 물론 에이즈약 좋은 것들 많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박테리아는 세포가 있다, 예스를 해놓고 세포다. 바이러스는 세포가 아니다 하면서 제가 노를 크게 쓰고 방망이를 3개나 붙여놨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뭔가 하면 세포는 생명의 기본 단위입니다. 세포가 있어야 생명이 있어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살리고 보호하기 위해서 영양을 섭취하고 또 유지하다가 결국은 나중에 자신과 닮은 똑같은 이세를 만들고 자손을 만드는 이제 그런 능력을 말하는데, 세포는 그것을 할 수가 있어요. 세균들은 대개 단세포입니다. 세포 하나가 생물 하나예요. 세포는 생명의 기본 단위인데, 그러나 바이러스는 그게 아닙니다. 생명이라고 할 수 없어서 이게 살았는지 죽었는지, 생물이라고 해야 되는지 무생물이라고 해야 되는지 그 경계에 있는. 자, 그래서 제가 오늘 그 바이러스를 하나 만들어 갖고 왔는데, 제가 만든 것이 아니고 제 예쁜 딸이 아빠를 위해서 만들어 줬어요. 이게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아주 크게 만들었는데, 겉의 모양인데, 이 겉의 모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요거 뿔입니다. 이게 지금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네. 이게 뿔이에요. 이게 장식으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이러스의 일상에 아주 중요한 일을 하는 이제 그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얘를 열어보면, 이 속에는 짱 하고 열면은 이 껍질 안에 딱 뭐만 들어가 있는가 하면은 이 핵산. 여러분 DNA 뭐 RNA 들어보셨죠? 이 코로나 바이러스 경우에는 RNA라고 하는 핵산이 있습니다. 이게 실처럼 길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있는 모든 그 정보들을 쭉 순서대로 나열한 것을 우리가 유전자라고 그러죠. 예, 게놈이라 그러기도 하고 좀 말이 이상해서 저는 영어식으로 지놈이라 그러는데 이제 그것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다른 아무것도 거의 없어요. 세포는 핵이 있고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모든 기관들이 그 안에 장치들이 다 들어 있는데 이 바이러스는 껍질 딱 하나에 가장 중요한 생명의 존재를 복사하기 위한 요 유전자 딱 이게 두 줄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게 한 줄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딱 아주 간단한 단위. 그래서 얘는 스스로 살 수가 없어요.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이 없어서 다른 생명체의 세포 안에 들어가서야만 자신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죠. 뭐 생명 유지란 말이 조금 그런데 사실 바이러스가 살면서 하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바이러스가 하는 일은 딱 하나 있는데 뭔가 하면은 자신을 부지런히 복제하는 거예요. 이제 그 와중에 생기는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죠. 그래서 이 바이러스를 품는 생명체 혹은 그런 세포를 우리가 숙주라고 합니다. 말 들어보셨죠? 영어로는 호스트라 그러고 숙주란 말은 하숙집 주인의 준말입니다. 문자 그대로. 어떤 것들이 숙주가 될 수 있을까요? 모든 생물이 다 숙주가 될 수 있습니다. 생명이 있는 곳에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이것도 중요한 개념이에요. 생명이 있는 곳은 어디나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물이라고 하는 것은 뭐 식물이든지 동물이든지 아니면 미생물이든지 특별히 이 박테리아 얘네들이 아주 중요한 바이러스의 숙주가 되죠. 여러분 그 세상에 생물이 얼마나 종류가 많고 눈에 보이지 않는 미생물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바이러스도 종류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대개 이제 아는 바이러스들은 우리와 주로 관계가 있는 것들이죠. 그 모래사장에서 조금 이 모래 이렇게 한 숟갈 뜬 정도 그것들만 우리가 알고 있고 세상에 또 다른 많은 바이러스들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그 모형을 보여드리는데 잠깐 그림을 보시면서 바이러스 구경을 좀 하시겠습니다. 전에 보여드렸죠. 인플루엔자, 코로나 바이러스 아까 말씀드린 모형과 비슷하죠. 이렇게 구형의 공 모양의 뿔이 달려 있는 것들. 그러나 이렇게 반드시 공 모양일 필요는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HIV, 에이즈를 일으키는 바이러스죠. 약간 육각형, 오각형인가요? 좀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구조는 비슷하죠. 이렇게 멋있게 생긴 바이러스도 있습니다. 이건 뭐 공상과학 영화에 나오는 것 같죠? 얘는 감기를 일으키는 아데노바이러스입니다. 감기를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여러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별로 그렇게 위험하지 않은 바이러스죠. 멋있게 생겼죠? 생긴 걸로 따지면 아주 다르게 생긴 바이러스 중에 광견병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소세지처럼 생겼죠. 자, 이거는 아주 이게 꼭 바이러스가 왜 이렇게 생겼나 할 정도로 전혀 다른 모습이죠. 뱀처럼 생긴 아주 험상궂게 생긴 무서운 이볼라 바이러스, 아주 무서운 바이러스죠. 이볼라 그렇죠. 자, 생긴 걸로 따지면 역시 갑은 우리의 이细菌 바이러스. 이거 정말 로봇처럼 생겼죠. 얘네들이 박테리아를 숙주로 삼아서 박테리아 이게 이제 박테리아인데 이렇게 딱 앉은 다음에 이렇게 응가하는 식으로 쭉 앉아가지고 문을 열고 거기다가 자기의 유전자를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복제를 하는 그런 진짜 기가 막히게 멋있는 바이러스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바이러스의 일생이 어떻게 되는지 얘네들이 왜 사는지 왜 저렇게 사는지 그걸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이게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치고요. 이게 우리의 숙주 세포, 우리 몸에 있는 세포입니다. 바이러스가 이 코로 들어와서 기도로 내려가니까 우리 기관에 있는 세포라고 이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 바이러스와 이 세포가 붙는 요 지점 이것이 아주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것이 첫 스텝이니까 이 관문을 잘 이해하고 이거를 블락을 시키면 우리가 이제 이길 수 있을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만화로 좀 그려보면 이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일 중요한 게 뿔이었어요. S단백질이라고 하는 그 성분입니다. 이 뿔이 무슨 역할을 하는가 하면 우리 기도세포, 우리 몸의 세포죠. 이 위에 있는 이런 그 리셉터가 있어요. 리셉터 이렇게 여러 가지 리셉터가 있는데 그 중에 ACE라고 하는 리셉터가 있는데 뭐 이름을 아셔도 되고 모르셔도 되고 그 혈압약 뭐 드시는 분들은 이거 아실 거예요. 그렇죠? 요게 딱 붙게 돼 있어요. 열쇠와 자물쇠처럼 딱 맞물리게 돼 있습니다. 쉐입이 딱 돼가지고 이 단백질에 가서 딱 붙으면은 이 기도세포가 아이고 누가 손님이 오셨나 보다 하고 이제 문을 열지요. 예. 그 과정을 이 그림으로 또 설명을 하고 있는데 리셉터가 있고 여기서 딱 붙으면 이제 문을 열어서 얘가 그 문을 통해서 우리 몸의 세포 속으로 집으로 들어오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은 항체라고 하는 것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항체. 예, 항체가 있어야 된다. 항체 있냐 없냐 뭐 이런 거. 그 항체가 하는 일이 뭔가 하면 이 뿔 S 단백질에 딱 붙어가지고 이렇게 집게처럼 생겼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집게처럼 해서 붙어가지고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제가 모형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뿔이 있는데 여기다가 이 항체가 있으면 이 항체라는 단백질이 이렇게 와서 이거를 딱 집어버리면 딱 맞게 돼 있어요. 이게 사이즈가. 그럼 얘가 가서 우리 세포에 이렇게 붙으려고 해도 수용체에 붙으려고 리셉터에 붙으려고 해도 할 수가 없죠. 네. 이것이 바로 면역 항체 우리 방비 시스템에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 붙는 요 부분 또 이 바깥 껍질 이것을 학자들이 연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얘네들이 문을 열고 들어와서 우리 집에 들어와서 무엇을 하나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이러스가 하는 일은 아주 단순해요. 우리 몸에 들어와서 자기 자신을 복사해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그게 다예요. 얘네들은 무기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야말로 죽도 밥도 없습니다. 그냥 딱 유전자 하나만 갖고 들어와서 유전자를 복사해서 이제 나가는데 자 이제 얘가 들어와서 유전자가 실처럼 길게 여기 보이죠? 몸에 있는 세포에 있는 기관들 이게 세포가 크게 지금 보여드리는데 핵은 저 밑에 있고 핵 밖에서 이렇게 RNA 바이러스니까 이런 실처럼 길게 되어 있는 이 유전자를 이제 복사를 합니다. 복사는 그야말로 복사예요. 그냥 카피를 합니다. 이렇게 계속 카피를 이제 해가지고 부지런히 카피해서 또 이제 한쪽에서는 그 껍질을 또 만들고 껍질을 제조하고 여기서는 알맹이를 만들고 해서 되면은 합체를 딱 붙여다가 이제 내보내는 이 과정인데 뭐 이렇게 단순한 과정인데 왜 몸은 여기 이럴 때 손상을 받을까요? 만약에 얘네들이 한두 마리 들어와서 이렇게 싹 뭐 하고 나가면 뭐 그런가 보다 할 텐데 바이러스는 숫자가 엄청나죠. 바이러스 자체에는 무기가 없지만 바이러스의 무기는 숫자입니다. 병력, 엄청난 병력이 들어와서 자 세포 하나 여러분 이 1000개 정도 되는 그 박테리아 뭐 세포 크기가 사과라고 하면은 이 바이러스는 사과씨 정도 되는데 수백 개가 이제 들어와 가지고선 막 계속 자신을 복제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세포는 자신이 해야 될 중요할 일은 하지를 못하죠. 얘네들이 그 세포의 모든 기관과 약품과 모든 것들을 다 쓰니까. 그래서 이것이 계속되다 보면 세포는 어떻게 될까요? 자기 할 일을 하지 못하고 결국은 또 죽겠죠. 그래서 이런 과정에 세포가 죽는다 하는 것이 이 바이러스가 우리 몸을 망가뜨리는 첫 번째 이제 방법이고 두 번째 방법은 또 뭔가 하면 자 바이러스들이 이렇게 와서 세포들이 막 죽어가니까 이제 몸에서 그것을 대항하여 싸우기 위해서 몸이 가지고 있는 정의 군대가 있죠. 몸의 군대 면역 시스템이 작동을 합니다. 여러분 면역 시스템에 대해서 면역이란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면역은 이제 군대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와서 여러 가지고 있는 최첨단 무기를 다 동원을 해서 이 바이러스들과 싸우죠. 바이러스들한테 무차별로 이제 퍼붓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결국 바이러스들은 이제
퇴치돼서 없어지지만 그 와중에 우리 면역 시스템이 가진 그 막강한 화력, 그것에 의해서 이 전쟁터가 초토화되고 완전히 망가지죠. 우리 인체가 그래서 손상을 입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메커니즘이에요. 의과대학에 들어가면은 그 병리학이라는 과목을 배우는데 병리학 첫째 시간에 배우는 게 염증 반응이라는 거예요. 염증 반응. 이게 이제 뭔가 하면 우리 몸에 해가 되는 것들이 왔을 때 우리 면역 군대가 와서 얘네들하고 싸울 때 그때 내보내는 물질들에 의해서 뭐 빨갛게 되고 뭐 붓고 뭐 이런 하는 이제 그런 반응들 쉽게 말하면 그래서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주는 직접 데미지는 그냥 셀을 죽이는 거지만은 그것 때문에 몸이 반응할 때 나오는 그런 모든 것들로 인해서 몸이 망가진다. 여러분 그 코비드에 감염돼서 사망한 사람 가운데 젊고 건강하고 아무런 뭐 기저질환이 없는 건장한 청년이 감염이 됐는데 뭐 일어나지 못하고 결국은 사망했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때 그 쓰던 단어들이 사이토카인 폭풍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이 사이토카인이 바로 면역 시스템이 가진 막강한 화력입니다. 아주 센 물질들. 그래서 이 젊은 사람은 건강하고 그러니까 면역 시스템이 아주 세니까 얘네들 그냥 바이러스를 죽이기 위해서 엄청나게 쏟아부는데 너무 많이 쏟아부어서 몸이 이제 손상을 받은 것이죠. 자, 모든 바이러스가 몸에 다 손상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바이러스의 종류가 여러 개 있는데 어떤 바이러스들은 몸에 있어도 우리가 모르고 지나가는 것들이 거의 대부분이고요. 손상을 주더라도 조금 아프고 많은 것들, 이를테면 감기, 그렇죠? 감기 한 며칠 앓고 한 일주일 정도 앓으면 없어지는데 그런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엄청 아픈데 이제 아프고 나서 또 금방 없어지는 거. 여러분 몸살 해보신 분들 막 온몸이 뭐 얻어맞은 것처럼 아프고 막 머리 목이 아파서 바이러스성 뇌막염이라는 것도 생기죠. 목이 막 아프고 죽을 것 같은데 2, 3일 지나면 또 없어지죠. 이런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고약한 경우는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와서 평생 아주 꾸준하게 계속 자기 일을 복제를 하면서 우리 몸을 야금야금 이제 공략하는 수가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것이 B형 간염 바이러스죠. 간염 보균자라는 말 들어보셨죠? 이런 것이 그런 경우에 해당합니다. 또 어떤 바이러스는 들어와서 조금 아프다가 이제 간 줄 알았는데 가지 않고 몸속에 어딘가에 숨어서 오래 잠을 자고 있어서 있는지도 몰랐는데 몇 년 후에 혹은 몇십 년 후에 심지어 60년, 70년 후에 반짝 일어나서 우리를 괴롭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대상포진. 바로 그런 것이 그런 경우죠. 또 어떤 바이러스는 암을 일으키기도 하고 뭐 이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제 바이러스가 우리 몸을 망가뜨리고 이제 아프게 합니다. 자, 여기까지만 아셔도 이제 바이러스가 이제 그래서 문제가 되는구나 하고 아시는데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우리 확실하게 자, 변이 돌연변이라고도 합니다. 두 개가 같은 단어예요. 같은 뜻입니다. 영어로 뮤테이션.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얘네들이 변이를 일으키네, 어떻게 일으키네. 이제 그것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면 아하, 그게 그 얘기구나 하고 아실 거예요. 자, 다시 한번 그림을 보겠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면 이제 이 바이러스가 이렇게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핵을 이렇게 카피를 하지요. 이 긴 실 같은 거를 쭉 카피를 하는데 여러 개를 막 빨리빨리 하고 뭐 대량으로 하다 보니까 그 중에 이제 실수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에러가 나는 경우 있습니다. 뭐 몇 가지가 누락되든지 뭐 이렇게 하는 경우가 대부분의 변이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뭐 몇 개가 좀 빠지더라도 괜찮고요. 뭐 귀가 크든지 코가 작든지 머리가 까맣든지 노랗든지 다 같은 사람이잖아요. 별 의미가 없어요. 근데 가끔 심각한 변이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심각한 변이란 거는 뭔가 하면은 여기 서로 이제 그 유전자들이 막 얘가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수백 마리의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막 하다 보니까 서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서로 얽히고 설키다가 이 유전자에 저 유전자가 섞이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어떻게 가서 잘못 가서 이렇게 붙을 수가 있어요. 예. 그럴 때 심각한 그 변이가 일어날 수 있는데 대부분의 심각한 변이는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불량품이기 때문에 그렇죠. 정상이면은 잘 살 수가 있는 게 이제 정상인데 심각한 변이가 일어났으면 얘들이 이제 살 수가 없다. 이건 다행이죠. 그런데 아주 가끔 그런 심각한 변이가 일어났을 때 얘네들이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슈퍼바이러스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드물지만. 예. 그걸 제가 한번 이 그림으로 좀, 그림이 아니고 실물로 좀 보여드릴 텐데 이게 잘 될지 모르겠네. 자, 이제 이게 RNA 핵산, 이것도 RNA 핵산인데, 자, 이제 이거는 조류 바이러스에서 온 RNA입니다. 조류 바이러스 중에 아주 무서운 조류 바이러스가 있다고 칩시다. 이거는 이제 사람의 그 인간 인플루엔자 그 바이러스에 있는 둘 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핵산인데 얘네들이 어떻게 같은 장소에서 이렇게 막 복제를 하다가 서로 엉키니까 이 조류 바이러스에 어떻게 얘가 엉켜 들어가서 이렇게 딱 붙을 수가 있어요. 이 중간쯤 어디에.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이렇게 잡종 비슷하게 됐죠. 이렇게 시작했다가 이 색깔로 나가서 완제품이 되려면 이제 그 똑같은 길이에서 끊어야 되니까 딱 끊으면은 이게 두 개가 합쳐버린 심각한 변화를 일으키는 이제 변이가 일어난 거죠. 이 조류 바이러스에서 남은 이 부분이 아주 그 병을 일으키는 심각한 성향이고 또 사람 독감 바이러스에서 들어가서 남은 부분은 사람에게 아주 잘 가서 붙는 그런 성향이라면은 이것이 합쳐져서 나온 바이러스는 신형 바이러스인데 사람에게도 잘 가고 그러면서 또 아주 무서운 또 특별히 우리가 이에 대한 면역이 아직 없으니까 아주 무서운 슈퍼 바이러스가 탄생이 된 거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많은 질병들을 일으키고 있다. 그런 변이가 어떻게 일어나는가 하면 아까 말씀드린 이 그림 생각하시면 돼요. RNA들이 막 그 핵산들이 복사되는데 서로 엉키다가 이렇게 탁탁탁탁 뭉쳐가지고 새로운 곳이 나오더라.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심각한 변이 중에 이렇게 나쁜 변이는 매우 드물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이러스는 숫자가 많기 때문에 전체의 수가 많으니까 그 중에 가끔 이렇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 슈퍼바이러스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변이까지 오늘 다 얘기를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많은 것을 배우셨는데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요약. 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생물도 아니고 무생물도 아니다. 세포가 아니고 생명이 없기 때문에 숙주생포의 장치를 이용해서 번식을 한다. 그러면서 숙주에 영향을 끼치는 범위가 넓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코로나 바이러스도 그렇죠. 무증상이 있고 조금 아프다 많은 분들이 있고 그게 대부분이고 소수가 많이 아프고 생명을 잃기까지 하죠. 그 다음에 질병은 그 세포가 죽고 왜냐하면 바이러스들이 복제하다가 또 인체가 면역 반응으로서 일어난다. 그리고 변이가 빈번히 일어난다. 이제 여기까지 아시면은 이제 우리가 바이러스에 대해서 다 이제 마스터를 했습니다. 이 지식만 가지시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하는 말들을 의미 있게 알아두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연습을 한번 해볼까요? 코로나 때문에 학교에 못 간 여러분의 손주가 묻습니다.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 바이러스가 뭐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대답을 하셔야죠. 바이러스. 참 좋은 질문이다. 그렇지 않은데 공부를 했으니까. 바이러스라고 하는 거는 아주 작은 미생물인데 너무 작아. 그리고 다 갖추어지지가 않아서 스스로 혼자 살 수가 없대. 근데 얘가 살려면은 남의 집에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 몸이 그 집이 될 수가 있어. 그래서 집을 똑똑 두드리면은 몸이 문을 열어주면은 얘가 들어와서 손님처럼 들어왔는데 알고 보니까 도둑이거든. 또 혼자 오지도 않고
여럿을 데리고 들어와가지고 막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다 하고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은 너무 그렇게 하니까 이 집이 망가지고 무너지는 거야. 이제 그게 우리가 병을 앓게 되는 이유란다. 이렇게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면 여러분 뭐 병이라든가 이런 건 얘기 안 하셔도 돼요. 그러면 우리 손주가 여러분한테 와, 우리 할아버지 참 아는 것도 많으시네. 할아버지 학교 다닐 때 공부 되게 잘하셨나 보다 라고 그 얘기를 할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이렇게 해서 여러분도 이렇게 가오가 서고 또 손주도 여러분을 존경하게 되는 해피엔딩 이라면 좋겠는데, 손주가 또 묻죠. 애들은 왜 이렇게 질문이 많은지. 할아버지, 근데 바이러스가 참 무섭고 나쁘네요. 그래. 그런데 혹시 착한 바이러스도 있나요? 착한 바이러스? 그 생각은 안 해봤는데 닥터김이 그 얘기 했나 안 했나? 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착한 바이러스가 있나요? 라고 묻는 손주에게 대답할 수 있어야 진짜 대답인데, 그 대답을 제가 아마 다음 회에 코로나 바이러스 이야기한 이후에 좀 드리려고 그래요. 제 생각에는 오늘의 주제만큼이나 혹은 그보다 더 어쩌면 중요한 주제가 될 것입니다. 이 자연과 질병과 세상에 대해서 어쩌면 우리 세계관이 바뀔지도 모르는 대단한 선전이네요. 그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곧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